지금 오늘 3회기 우리 특강 우리 같이 해주실 분은 우리 문일진 선생님인데 저도 몇 번 전화 통화만 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좀 자기소개도 해주시고 오늘 30분 강의하시고 30분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시작할까요? 네, 네, 공유 올려도 되죠, 그럼요? 네, 네. 예. 제가 오늘 24일인데 날짜가 잘못됐네요. 네. 예, 아무튼 인연이 돼서 목사님이 하루 이제 제가 현재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이 시간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눌 게 있으면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3차시 뭐 이렇게 목사님께서 강사 소개, 수업 모형 PPT, 뭐 교환 작성, 주의사항, 질의응답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달라고 해주셨고요.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면 저는 이 희망 중학교가 그 재림교회에서만 하는 거 맞죠, 목사님? 네, 맞습니다. 이제 일부 원하면 들어오기도 하지만 지금 운영이나 그런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재림교회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처음에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 공부를 처음 시작했고요. 그래서 2019년도 3월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20년도에 집사를 받고 현재는 대전 도마동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림교를 너무 좋아해요. 네. 그리고 저를 소개하면 이제 한국어 관련돼서 이제 저를 소개하자면 2018년 8월부터 19년 7월까지 아주 초고속으로 1년 동안에 이 과목을 이수했고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이수했고 또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실습 과정은 이제 필수 3학점이 이제 교원 2급 자격증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3학점을 이제 또 아주 여기에 맞춰서 학점 취득과 동시에 같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1일 날 한국어 교사 2급 자격증을 이제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현재는 2020년 9월부터 현재 모건대에서 이 한국어 관련 석사 수업을 이제 석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행히도 제가 보시다시피 여기 2019년 11월 1일 날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19년 12월 1일부터 강의를 아주 운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운이 좋아서 11월 1일 날 자격증을 받고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 20시간. 하루에 보통은 대학 어학당에서 하루에 4시간씩 5일 일을 하면 주 20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하고 있고, 그래 1200시간이 이게 현재 넘었고요. 네, 아마 넘었을 거예요. 현재도 하고 있고, 또 2020년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주 5시간 온라인으로 법무부 사회통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수업하시는 그 교재 보니까 이 법무부 사회통합 교재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 교재를 이제 사용해서 수업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주 2시간, 요즘은 이게 오프라인이 되고 요거는 많이 못하고는 있지만 대전 이주민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자원봉사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현재는 사실 수업은 많이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다음 2021년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또 주 2시간 온라인 수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음성에는 충북 음성에는 외국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군청에 외국인 지원과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외국인 수업을 또 온라인으로 주 2시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나면 받는 게 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입니다. 이제 여기에 선생님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국어 교원 2급 2019년 12월 1일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외국인들은 이제 수업할 적에 0단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1단계가 정말 초급인데 0단계 기억, 니은 이것도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한 0단계 수업이 있어요. 제가 0단계 수업도 이 법무부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 0단계 수업이 지금은 법무부에서 PPT를 줘요. 이제 다 균일하게 PPT를 줘서 수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PPT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단계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기억, 니은 이렇게 모음과 한글은 모음과 자음과 받침으로 이루어졌다. 이걸 이제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모음은 21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졌고요. 또 자음은 19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 한글은 옆으로 가로로 쓰지 않아요. 한글은 세로로 씁니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교재에 나온 대로 제가 이제 PPT를 만들어 봤는데 한글은 가로로 쓰지 않아요. 아래로 씁니다. 자음과 모음과 받침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알려주고 한글은 가로로 먼저 쓰고 세로로 쓴다라는 기본 원리를 이제 소개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모음은 단모음이 있습니다. 단모음 21개의 단모음이 맞나요? 예, 단모음과 또 그렇게 이 모음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더라고요. 한글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글의 모든 모음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여는 사람과 뭐였죠? 사람과 하늘. 제가 모르겠네. 사람과 하늘 둘. 사람과 하늘 이렇게 이루어진 모음들. 땅과 이렇게 땅과 하늘로 이루어진 모음들. 처음에는 세종대왕께 누워서 뭐라고 그럴까 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문. 이 문의 이런 문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 이런 설명 되게 힘들고요. 설명을 해봤는데 이렇게 세 가지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거의 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처음에 소개를 하면 이제 공부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단모음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단모음 가장 기본이 되는 단모음을 소개하면서 또 하나, 둘 쓰는 순서. 어도 하나, 둘 쓰는 순서. 하나, 둘 쓰는 순서. 외국인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쓰는 순서를 이렇게 이제 소개합니다. 쓰는 순서를 이제 소개해보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제 제가 사용했던 방법을 이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모음. 이중모음은 이런 것들이 이중모음이 있다. 그리고 이중모음은 이가 소리 앞에 있는 모로 예를 들어서 이 플러스 이를 이야 하면은 야가 되고 이 플러스 이어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같이 그리고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하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중모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가 소리 앞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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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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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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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을 잡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야는 이렇게 쓰는 순서. 뭐 그 이중 모음, 뭐 또 이중 두 번째 이중 모음, 좀 더 복잡한 이중 모음을 또 따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개념 잡기가 좀 쉬웠고요. 또 이러한 이중 모음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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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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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쉽게 받아들였어요. 쓰는 순서 또 이제 모음을 설명을 했고요. 네. 앞에 나온 이응은 소리가 없다. 이미 다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 다 이제 아시는 거고 모음을 마무리할 때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음을 설명한 다음에 수업을 할 때 정말 초급, 완전히 초급 단계의 학생들에게는 교실에서 쓰는 표현들을 좀 미리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책을 펴세요. 오픈 여부. 여기다 영어로 같이 써주면 좋겠죠. 또. 책을 펴세요. 그런데 책을 처음에 잘 모르니까 책을 펴 이렇게 이제 읽는 것까지 이렇게 써줘서 이렇게 하니까 저는 수업이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미리 말해주고 했을 때. 펴다, 책 이렇게 모를 때 책을 보세요. 보다, 보다. 읽으세요. 쓰세요. 잘 들으세요. 들으세요. 네. 따라 하세요. 뭐 이렇게 따라 쓰세요. 따라 읽으세요. 보세요. 말하세요. 대화하세요. 서로 말을 대화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처음에 질문 있어요라는 말도 이해를 못해서 계속 이제 똑같은 말이 서로 반복을 하는데 질문 있어 이런 기본적인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휘들이나 문장을 미리 설명을 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그 요즘 파파고 같은 데서 해서 그 나라 어휘, 체코면 체코 어휘로 처음 할 적에 이제 해주면 베트남 같은 경우 베트남 말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이해했어요? 알겠어요? 네. 이해했어요. 네. 아니요, 모르겠어요. 모를 때. 네, 알겠어요. 이런 표현들도 좋았습니다. 질문하세요. 이런 것도. 대답하세요. 이런 것들. 조용히 하세요. 이런 것들. 예. 이제 완전히 0단계 수업을 할 때 이런 게 되게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급 단계, 예를 들어 뭐 한국의 음식이라는 아주 초급 단계에서 이제 수업을 할 적에 제가 그 교환과 수업에 필요한 PPT는 좀 다른데 이거는 수업에 필요한 PPT를 먼저 보여드리고 교환은 좀 다음 좀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음식에 대한 이제 수업을 제가 진행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뭐 떡볶이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매웠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오늘 배울 어휘는 한국의 음식과 맛을 표현하는 어휘를 배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문법 아요, 어요 본 적 있어요. 이거를 수업 시작 전에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교재가 있다면 교재를 함께 더 보면 더 좋고요. 그래서 먹어본 적이 있나요? 뭐, 네, 이렇게 삼겹 시각적인 게 떡볶이 아나요? 이제 딱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알아요. 먹어본 적이 있나요? 이러면서 오늘 제시할 네, 문법 뭐 해본 적이 있다 없다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았습니다. 먹어본 적 있나요? 떡볶이 먹어본 적 있나요? 무엇인가요? 불고기 먹어본 적 있나요?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매워요. 네, 이렇게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어떤 맛일까? 맛있다. 이렇게 또는 이것은 맵다.
sweet, 네, 달다, 짜다 이런 표현들이고요. 쓰다 이런 기본적인 이제 네, 기본적인 어휘 소개를 수업 전에 문법을 어떤 문법을 사용할 거다 하면서 학생들이 그 문법이 뭔지 잘 모를 때 이런 시각적인 자유를 보여주면서 먹어본 적 있어요? 어때요? 달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말을 먼저 시키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쯤 되면 이제 수업이 이제 수업을 어느 정도 전개한 다음에는 이렇게 학생들한테 한번 역할을 바꿔서 읽어보도록 시도를 한번 시키고 또 여기 있던 삼계탕이나 이런 김치 이런 것을 또 다른 단어로 바꿔서 하는 연습도 수업 시간에 이제 짝을 지어서 시켜보면 초급 단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수업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이건 교실 수업일 때 더 좋고요. 그 온라인 수업할 적에도 이게 그룹 나누는, 섹션 나누는 게 있는데 저는 잘 그걸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 이렇게 A4지나 이런 걸 수업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돌아다니면서 교실에서 이제 물어보라. 이게 떡볶이 먹어본 적 있나요? 먹어본 적 있나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사람이 히엔, 제임스, 루안, 나탈리 이 사람한테 4번씩 똑같은 질문을 하고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했지만 질문 내용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바꿔서 하는 이렇게 활동지를 활용하는 것도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수업을 시작할 때 이거는 제가 어제 했나? 지난번에 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수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오픈할 적에 오프라인 수업도 그렇고 온라인 수업도 되게 이게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날 날짜, 요일, 오늘 배울 과 정확하게 주지시켜주고 오늘 주제는 특별한 날입니다. 뭐 생일, 결혼기념일, 스승의 날, 독립기념일 또 그리고 오늘 배울 문법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 배운 문법과 어휘를 가지고 오늘 할 활동, 특별한 날 소개하기, 특별한 날 경험을 글로 쓰기 정도 이렇게. 그리고 한국이 문화와 정보. 이게 초급이에요. 이게 초급 정도에 나오는 문법과 활동과 문화, 정보 정도의 한국에 대해서 배우는 정말 초급. 이 초급이라고 하는 것은 포픽 시험을 봤을 때 1급 정도의 학생들, 포픽 시험을 봤을 때 1급 정도의 학생들에게 이제 사용되는 이제 세계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래서 쓰기 과제를 수업 시간에 다 할 수도 있고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려고 했던 그 활동이 특별한 날 소개하기 이거였죠. 그래서 활동 특별한 날 소개하기. 예를 들어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10년 전에는 뭐 이렇게 그들의 수준, 1급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선생님이 이제 예시문을 이렇게 썼고요. 학생들에게는 본인들의 생일을 소개하거나 그 나라의 특별한 날, 독립기념일 뭐 이런 거 이제 소개하는 과제를 내고 이제 피드백도 이제 줘야 되고 이제 했고요. 일단 공유가 끝났나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다른 것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수업하신 그 피드백을 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나름 이제 보고 봤던 것 중에서는 가장 좋았던 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는 이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은 저도 이 방법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끊임없이 질문을 해서 이제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고 항상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이 교과서에서 한정되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질문이면 학생들이 이게 책을 예습을 하든지 복습을 하든지 되게
그런 쪽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의 질문은 제가 들었을 적에는 너무 즉흥적이어서 대답을 할 수 없는 이 공부를 준비해 가도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라서 네. 좀 학생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좀 봤어요, 사실은요. 음.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질문으로 학생들이 그날 배우거나 배울 문법, 단어를 가지고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급에서 예를 들어서 중급에서 마트를 소개하는 거 이제 질문을 선생님이 요리 재료 어디에서 샀나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게 생각을 또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한국어를도 생각을 해야 되고 문법도 생각했는데 이 질문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야 돼가지고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마트라는 어휘를 제가 만약에 소개를 한다면 뭐 마트에 무엇이 있나요? 마트에 언제 갔나요? 왜 갔어요? 무엇을 샀어요?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주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이 그 종합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완벽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주면 그들의 성취감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미용실이라는 것도 미용실에 가서 뭐 해요? 저도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생각을 해봐 뭐 해요? 파마. 근데 파마라는 말도 사실은 완전히 한국어잖아요. 콩글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용실에 가본 적이 있나요? 언제 갔어요? 무엇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의 정보를 찾아서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문법이 원한 적이 있다. 그러면 문법을 그날 소개할 문법을 가지고 문법에 맞는 대답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질문이 이제 좀 준비하셔서 하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교환을 짜는 방법을 조금 한번 볼게요. 교환을 볼 때는 일단 잠깐만 공유를 중지를 할게요. 네, 중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환을 제가 또 올려볼게요. 중급 교환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제가 완전히 밖으로 나와버렸는데. 아, 지금 화면 보이세요? 지금 화면 공유하려고 그러시죠? 네, 근데 지금 줌 단계가 줌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제가 지금 아,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안 나가셨어요. 안 나가고 제가 있기는 있는데, 아이고야, 줌을 많이 안 써봐서 이게 줌에 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소리는 들리고, 화면은 빠졌고 다시 화면은 예, 살렸네요. 예, 취소화된 오케이, 다시 제가 올릴게요. 네, 잠깐만요. 네. 예, 우리 늦게 들어오셨지만, 예, 우리 김순기 목사님 환영하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최원성 목사님 환영합니다. 최원성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게, 온라인 잘 연결된 것 네,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이게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핸드폰으로 아, 막 했었고, 예, 오늘은 다시 핸드폰으로 들어가는데 처음에 잘 안 들어가가지고 시간을 좀 잡아먹었다가, 예, 네, 어떻게 또 들어오게 됐네요. 네, 환영합니다. 아주 잘 연결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해도 될까요? 네, 네,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급 교환인데요. 음, 중급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더 중급에서 고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은 그것 같아요. 지도안이라는 게 학습 교환, 이게 교환이 이제 학교나 어디 가면 이게 이제 기본 틀이거든요. 네. 그 학습 지도안을 짤 적에는 이렇게 학습 일자, 교사, 그다음 단원명, 그다음에 학습 목표를 처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주고, 그다음에 이제 50분짜리, 보통은 이렇게 50분짜리 교환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환을 짤 적에는 제일 먼저 과제 전 단계, 오늘 수업하기 전에 수업 전 단계를 하는데, 출석 및 이제 이때는 출석 및 인사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짧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고, 예, 학습자들의 이제 관심을 유도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수업을 짤 적에 예, 이 수업이 사건과 사과라는 주제였고, 목표 문법은 다고해요. 전에 들은 이야기를 이제 쓰는 거.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정보를 전달하고 사건과 사고를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잡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처음에 딱 PPT를 저는 이건 교환이로 짰지만 사실 수업할 적엔 PPT로 이제 이 사진 하나 정도를 이렇게 올려놓고, 아,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에서 뭐가 보여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뭐 차가 보여요, 뭐 하얀 차, 뭐 사고, 버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날 배울 단어, 어휘를 이제 노출시키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처음에 갖고요. 네, 이렇게 이제 위 사진을 보고 떠오른다를 말해보세요 하면 학생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단어를 예상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말한 어휘와 이제 이런 것을 PPT로 준비했던 걸 이제 또 다시 이제 위로 올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고에 대한 기사를 읽거나 또 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라는 이제 과제를 이제 준비 이제 하고, 이때 사용하는 문법은 이런 것들. 이 문법은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 듣거나 보거나 들은 사실을 청취자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라는 것을 이제 주지시키고 이제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듣기를 이제 제가 한번 들려줄 거예요. 이게 이미 준비된 학습지를 보여주고 이런 이제 듣기 지문을 들려주고 여기서 네. 돼요라고 라는 문장이 몇 번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게 하세요. 찾아보세요. 라는 이거를 한번 제가 시켜볼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돼요 문법을 이렇게 설명. 민수 씨가 왜 아직 안 와요? 방금 전화했는데 차가 막혀서 안 온대요. 이 상황을 이제 차가 막히는 상황. 그래서 민수 씨가 늦는 상황을 이렇게 이제 그림을 통해서 문법을 설명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보고. 다이어트. 왜 그렇게 조금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라서 그래요. 왜 그렇게 조금 먹는데요? 이런 문법을 설명할 때 그림을 사용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이것도 뭐 딱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떡볶이 사진을 보여주고, 예를 들어 떡볶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고, 다음 그림을 보고 뭐뭐라고 하다, 돼요 위에서 배웠던 문법을 사용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이제 미션을 주고 수업 중간에 위에서 돼요라고 하다라는 문법을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떡볶이 사진을 하나 주고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시킬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떡볶이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해요. 맵다고 해요. 떡볶이 줄리앙 씨는 떡볶이를 잘 먹는데요. 뭐 다음 주 문화체험 시간에 떡볶이를 먹으러 간대요. 이렇게 학생들이 정확하진 않은 말을 하더라도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그 학생들이 한 문장을 가지고 문법, 오늘 배운 문법에 맞춰서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주는 방법. 그리고 또 소그룹으로 이제 학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학생이 없을 때는 한 그룹으로 해도 좋고요.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기사, 신문 기사나 인터넷 기사문을 주고 돼요라고 하다 문법을 사용해서 내용을 한번 써보세요. 이건 이제 중고급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코로나에 대한 기사문을 제가 줄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만들어 보세요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대로. 코로나19로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대요. 이 글을 보고 만들 수 있는 대요 문법. 예, 여러 가지 한 3가지 문장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법, 또 하나 예, 이런 뭐 백신에 대한 글을 최근 기사를 주면은 또 오래된 기사 말고 최근 기사가 더 학생들한테 흥미를 끌기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또 최근의 기사 4월 28일 기사 배우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 트로피를 안으며 뭐 이런 기생충 이런 기사문을 하나 주고 또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제 예상되는 이제 학생들이 만들어 올 거예요. 예, 그러면 학생들이 만든 그거를 가지고 뭐 거기까지 수업이 되는 클래스가 있을 테고 그거보다 조금 더 잘하는 학생들은 각각 그룹의 학생들이 이제 A그룹이 나와서 발표하고 B그룹, C그룹 각각 나와서 발표를 하면 나머지 학생들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적으라고 이제 해요. 그래서 조별 발표를 시킬 겁니다. 예를 들어서 A그룹에 따르면 이라는 표현을 또 가르쳐주고 A그룹에 따르면 뭐뭐라고 합니다. B그룹에 따르면 뭐뭐라고 합니다. C그룹에 따르면 뭐뭐라고 합니다. 이걸 또 한번 이제 발표를 시키든지 쓰게 시키든지 수업이 안 되면 과제로 이렇게 노출될 답안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학생들이 어떤 답을 하든지 이제 문법에 맞게 그날 이제 좀 선생님들은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도출될 답안까지 저는 썼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 학생들이 발표에 대한 정리를 이제 선생님께서 정리해주고 평가해주며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했던 대요 이 문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필요하면 추가 연습을 더 하고요. 그리고 대요라고 하다를 사용해서 현재, 과거, 이제 시간이 남았을 경우에 현재, 과거, 미래의 표를 완성한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살짝 만들었는데 이제 A4지에 이제 이 형식으로 만들어서 온라인 수업 할 적에는 보내주면 이제 써서 보내라 하고 오프라인 수업 할 때는 이제 A4지로 만들어 가지고 과제를 또 내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그리고 과제물을 이제 부여할 건데요. 과제를 부여하는데 과제도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은 대학원 수업하면서 했던 거라 그냥 자료를 바로 옮기고 이제 교수님 첨삭해 주셨던 거라 그래도 조금 보시기에 많이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그러니까 그 수업 최근 보거나 들은 사건, 사고나 또는 고향에서 들은 소식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반드시 대요라고 하다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로 누나가 아이를 낳았대요. 뭐 이런 식의 문장.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요라고 문장을 과제로 내고 다음 시간에 피드백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아이고, 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하셔도 되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뭐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경험을 다 나눌 수 없는데, 그래도 하여튼 대략적으로 쭉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사용했던 그 PPT하고 그 교환 한글 파일 카톡에 좀 업로드 해 주실 수 있는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좀 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그 기관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PPT 그것은 공유할 수 있는가요?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공유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어찌됐건 수업해 주셨고 너무 감사드리고 수업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네. 한글학교 교사로서의 활동 여러 가지 뭐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좀 질문이 있으면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질문이 있으면 있는데요. 네, 네. 최 목사님. 이거 이제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문법적인 설명 이런 것들을 다 영어로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떤가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한국말로 다 설명을 해요. 근데 정말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모를 때는 영어로 설명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분 학교에 있는 그러면 학생들은 외국 사람인 예, 네.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하더라도 잘 이렇게 따라온다는 말이죠. 운영이 된단 말이죠. 근데 완전히 그 0단계 사람들을 가르치기는 했는데 아까 기억, 니은부터 0단계 사람들인데 네. 한국에 있는 0단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 이제 알아들어요. 근데 왜 음. 해외에 있는 분은 제가 0단계는 안 해봐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네. 학생이 말레이시아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진짜 0단계예요. 그래갖고 영어를 안 쓰면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어, 진짜 네. 0단계들은. 음. 해외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뭐 전혀 뭐 처음 접하는 사람 같으면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관심이 있으면 천천히 이야기하고 그림 같은 거 보여주고 그 안에다 이제 그 좀 영어나 그 나라 언어를 좀 첨가하면 그 나라 가능하다고. 언어를 이제 넣어서 정말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저도 베트남 수업 할 적에 1단계인데 0단계는 아니에요. 읽고 쓸 수는 잘해요. 그런데 문법적인 설명을 할 적에는 이제 그 나라 어휘라 단어 같은 거 좀 힘든 그 개념어 같은 거 특별히 설명할 적에 이제 그 나라 어휘를 좀 많이 사용해요. 영어도 사용하고.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그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이용민 아, 목사님. 예. 아까 그 저기 교환을 직접 만드셨고 올해는 지금 이제 그 파워포인트가 나왔다 그러셨는데 네. 사실 이제 지난주에 또 잠깐 지난주에 했을 때 그런 제안을 좀 드렸었고요. 그냥 수업을 전혀 안 해봤고 이제 관심이 있어서 지금 같이 보는 건데 그런 교환을 만드는 거, 뭐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이제 학원에 삼육학원에 잠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연구소가 따로 있어서 그 언어학을 전공하신 박사님들이나 또 그 팀들이 그런 파워포인트나 그런 교환들을 쭉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도 이제 교사들이 해야 될 이제 그 다음 단계였는데 제가 좀 고민스러운 게 이제 그런 교환까지를 파워포인트까지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혹시 이제 그런 것도 혹시 저희들이 참고하거나 혹은 구할 수 있는지 뭐 구입을 해도 괜찮고 구할 수 있어도 괜찮고 그런 혹시 이게 소스들이 있나요? 사실은 이런 PPT가 되어 있는 PPT는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하시기 편하게 만드는 PPT고 그 PDF 파일로 교과서를 이제 스캔해서 올려주는 자료들은 이제 뭐 그 교재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수업하기에는 내가 좀 부족하다 싶어서 PPT를 만들고 그 교실 수업을 할 적에는 사실 이 PPT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다 시각으로 이제 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PPT가 점점 지금 이렇게 좀 필요해지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만 줬는데 그전엔 선생님들이 다 만들어서 쓰셨어요. 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 기관에서 준 것은 공개할 수 없는 것이고 네, 선생님께서 그렇죠. 이전에 사용했던 그런 PPT 중에 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샘플을 원하는 거죠. 샘플이 있으면 거기에 좀 내용만 바꾸면 되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있어요. 서울대 한국어도 있고 네. 있기는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좀 그것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정도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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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일 좋은 걸로 하나 잘 된 걸로. 그래도 하여튼 모델이 있으면 그 응용할 수 있으니까. 사회통합 1단계 제가 했던 거는 아까 그 0단계 제가 드릴 거고요. 예, 1단계 그거. 했던 거는 제가 많이 없어서 막 쪼개가지고 지금 예쁜 모양으로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찾아서 이제 전체 풀체기는 없어도 이제 있는 과는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그거하고 0단계, 1단계 있는 거. 예, 1단계 있는 거하고 서울대 한국어 선생님들이 제일 필요하신 게 몇 단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아직 안 해봐서 뭐가 필요한지도 잘. 초급이요. 네, 초급이요? 초급이면 아마 이거 이거 하시고 제가 서울대 한국어 1B가 완전 초급이거든요. 서울대 한국어가 1A, 1B부터 6까지 올라가는데 그 1B 해놓은 거 몇 과 드릴게요. 선생님, 그 초급, 중급, 상급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눈가요? 아까 그 토익 점수로 나눈가요? 뭘로 나눈가요? 토픽 점수로 토픽, 예. 토픽 토픽 점수. 1, 2급, 예, 토픽
그러니까 시험을 볼 적에 토픽 1하고 토픽 2가 있는데 그걸 뭐 올려가지고 설명을 할까요? 그냥 들으시면은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올려서 해주시죠. 보여주시면. 예. 아, 그리고 제가 뭐 또 하나 아까 하려고 했던 거 빠뜨렸다. 잠깐만요. 오늘 화면 공유해서 올라갈게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우리가 이제 이왕이면 초급, 중급, 예, 상급을 나눠서 수업을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해보니까. 예, 그럴 맞아요. 때 이제 토픽 점수가 있는 사람은 아마 그걸로 어떻게 그렇죠. 나눈다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토픽 점수가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은지 좀 같이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죠. 나온 사람들만 들어와가지고 아, 그거를 나눠진 사람만. 나눠진 사람들만 들어와. 자기들이 이미 이제 나는 어디를 듣겠다고 하고, 근데 점수, 사실 그게 가르치는 기관에 따라서 틀려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번 예를 좀 그래도 어떻게 네. 어떻게 나눈다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어 단계 나누기라고 하면 네. 토픽 시험이 있는데 토픽 1과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토익하고 이제 토플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이제 필요한 게 토픽인데 아이고야. 토픽 1하고 토픽 2로 나뉘어요. 토픽 2는 읽기, 쓰기, 읽기, 듣기. 음, 읽기, 듣기로 나뉘고 네. 여기는 토픽 2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도 있는데 그건 완전히 고급이니까 그 단계까지 나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점수까지는 제가 원하고 때 정확히 모르겠고 토픽 1은 1급, 토픽 1급 또는 2급 이렇게 되고 토픽 1을 시험을 보면 시험 문제가 완전히 달라요. 토픽 2는 3, 4, 5, 6 뭐 이렇게 쓰기까지 들어가서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교환은 이 쓰기이기 때문에 3, 4, 5, 6급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이 쓰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쓰기를 준비하는 정도 되면은 웬만한 의사소통이 다 돼요. 1, 2급만 돼도 기본적인 의사소통 가능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1, 2급이 가능. 1급은 조금 불편할 수도 가끔 있지만 예, 거의 가능해요. 1급 정도는 이제 읽고 쓰기는 뭐 자유롭다. 읽고 쓰기는 자유롭다. 이 정도 되는 거. 읽고 쓰는 건 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급 정도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리고 3 여기는 이제 쓰기 분비인데 쓰기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설명문. 제가 이것도 뭘 하려고 했는데 실용문. 쓰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실용문. 이런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뭐 설명문, 또 표나 그래프 보고 글로 표현하기. 글로 표현해. 요 정도. 이제 설명문 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 그래서 이 3급 정도만 되는 친구들은 그리고 보통은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그러면 이제 3급, 4급을 요구하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공부 안 하고 다 아르바이트하고 하느라고 요즘은 2급 정도만 돼도 대학 4년제 대학에서 아이들을 받아주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네임 있는 괜찮은 대학 정도에서는 3, 4급은 돼야지 이제 예, 대학 입학 3, 4급 정도 돼야지 이제 대학 입학을
대학 입학, 진학 이게 가능하고 2급 정도만 돼도 대학 입학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수업 들었을 때 그 친구들은 2급, 3급은 안 돼요. 2급에서 이제 3급을 공부하려면 이 3급 쓰기 공부를 아주 굉장히 많이 해야지 되는데 쓰기 공부가 체계적으로 안 되면 여기 2급에서 머무르고 3급을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 거기 그래서 지금 상급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한 3년 정도 한글을 접했는데 토픽으로 하면 2급 정도 수준이라 그 말이죠.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그들이 글쓰기 한 거를 제가 못 봐요. 말은 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말도 잘하고 이제 되게 자연스러운데 쓰기는 이게 보다시피 설명문, 뭐 실용문, 표나 그래프를 보고 뭐뭐라고 합니다. 다고하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문법을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원고지를 써야지 돼요. 이게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훈련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쓰기 숙제를 받아보면 또 알 수가 네. 있겠구만요. 그렇죠. 쓰기가 어느 예. 정도 따라가면 벌써 그 친구들은 이제 3급으로 올라가는 거네요. 쓰기가 예, 되면. 예.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1, 2급 정도만 우리가 도와주면 3, 4급은 뭐 인터넷도 그렇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이제 활용하시거나 이제 가르치실 부분들이 토픽 1, 1급, 2급 요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그 1급이 읽고 쓰기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읽고랑 듣기가 자유로운 거 아닌 건가? 쓰기가 1급에서 1급 읽기, 듣기. 제가 듣기라고. 아, 그러네요. 그게 쓰기가 아니고 듣기가. 예, 듣기. 네. 쓰기가 듣기로. 그리고 그 대상이 지금 가르치시는 게 한문적 목적인 유학생만 지금 가르치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뭐 다문화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그 2세 아이들 그런 다양하면 그 아이들도 모두 다로 적용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지금 잠깐만 그 적용하는 게 토픽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학당에서는 유학생, 대학 준비하고는 유학생을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회통합에서는 이주 노동자들, 노동자. 네. 비자로 치면 E9 비자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대전 이주민센터에서 하는 봉사는 그 이주 여성들, 이주 여성들은 그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는 폭도 굉장히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많이 느리고 그래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분들 하고 그 중도입급 학생들은 저는 아직 중도입급 학생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제가 수업은 많이 안 해봤고 이 친구는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아무튼 저는 요렇게 세 분. 이런 부분들,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사회통합에서 하고 그 다음에 유학생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다 똑같이 이주 노동자나 이주 여성 이 두 분들은 이 사회통합, 이 교재를 공부하셔야 돼요. 사회통합.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은 그게 이주 노동자든지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 이분들이 주로 사회통합 교재를 가지고 하거든요. 사회통합 교재 목사님 쓰시는 걸 이걸 가지고 하는데 사실 사회통합 교재나 대학생들이 하는 교재라 사회통합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회통합은 어떻게 나뉘냐면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뉘어요. 네, 맞아요. 5단계로 나눠졌어요. 근데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사회통합은 그
비자를 바꾸거나 또는 그 국적을 취득할 때 필요해가지고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사회통합 1단계부터 5단계 있고 또 토픽은 1급부터 6급까지 있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은 사회통합 토픽 2급이 제가 있어요. 그러면 토픽 2급은 사회통합 3단계로 인정을 해줘요. 그렇구나. 토픽 3급은 사회통합 4단계. 그래서 예,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교재를 공부하고 초기 단계 1, 2급 학생들이 뭐 사회통합 교재가 쉬워서 이걸로 하기는 하는데 그 다른 교재로 공부해도 1, 2급 따는 거는 사실은 열심히 하면 거의 다 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재로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는 제 생각입니다. 사회통합 5단계면 몇 급 정도 됩니까? 5단계는 4, 5급 정도 되는 건데 그 인터뷰를 해야 되고 그래서 5단계 문법 수업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5단계 수업은 완전히 다른 수업이에요. 예. 수업 내용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시간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그 수업은 나중에 네. 카톡에 업로드 하기로 하고 다른 질문 있으면 또 다른 질문 하시죠. 시간이 지금 많이 되어가고 있어서. 네. 네, 선생님 그 공부하실 때 공부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셨나요? 공부 하나도 좀 부끄럽게 공부를 해가지고 저는. 원칙대로 안 하고 부끄럽게 공부를 해가지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은 이제 그 과정이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과정, 그러니까 2급 정교사 자격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거는 솔직히 쉬워요. 과정만 잘 수료하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예. 몇 학기를 하신 거죠? 4학기 정도 하시는 건가요? 그게 2학기에 시작하면은 1년 안에 끝나고 1학기 때 3월부터 6월까지 시작하면 3학기에 끝나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총 15학점을 15학점, 15과목을, 1년에 15과목을 들을 수가 있어요. 1년에. 네. 한계가 있구만요, 그것도. 네, 1년에 15과목.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은 그렇게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 학점은행제로 할 경우 얘기하시는 네, 거죠? 학점은행제 제일 빠른 거. 네. 그 8과목, 15과목 8과목 해야 되니까. 굉장히 8과목, 많네. 한 과목에 3학점이니까. 네. 8과목 들으려니까 올 2021년에 8과목 듣고 내년에 8과목 들으면 1년에 끝나는 거예요. 1학기부터 하려면 16과목 못 들으니까 16과목을. 네, 선생님 조금 이게 어쨌든 뭐 그 공부를 하시면 돈이 또 어쨌든 들잖아요. 돈이 네네. 드는데 그렇게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강의를 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또 수입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어떻게 좀 상쇄는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고도 남았어요, 저는요. 그렇군요. 1시간에 뭐 얼마씩 그게 책정돼 있죠? 그 1시간에 공식적으로. 보통 한 3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요. 예,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가 그게 책정돼 있죠. 네. 아유, 잘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자마자 바로 또 그렇게 강사로 들어간 것도 참 네. 잘하신 것 같아요. 한 과목에 보통 5만 원 하나님의 정도에서 은혜네.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진짜예요, 저는요. 이제 그것을 아까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편입을 해서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2년 동안 무료로도 거의 무료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길도 있습니다. 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과정이거든요. 지금 편입해서 국가장학금이 지금 6분위만 돼도 한 180만 원 나오니까 학비는 뭐 한 1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학비 안 들이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국가장학금을 받아서 편입해서 공부하면.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은 학점은행제 말씀하신 거고. 네. 목사님 그러면은 보통
공부를 예를 들어서 하루에 혹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씩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그 이제 과목당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업로드 시키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그렇게 해서 한 학기 합니다. 네.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사이버로 하시는 그거는 좀 공부하는 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학점은행제보다? 정도를 걸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요.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지만. 아, 맞아. 이게 시험도 보고 하는데 이것이 그 상대평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대평가가 아니고. 예, 그래도 아마 따라가면 수련은 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 지난번에 말씀대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학점은행제 방법이 있고 편입해서 그렇게 국가장학금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아, 그리고 학점은행제는 또 방법이 대학원을 해도 주더라고요, 대학원을 해도. 3급을 받고 대학원을 하는 건지, 아무튼 대학원을 하면은 또 받는 방법이 있어요. 예, 교육대학원. 예,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안 알아봤는데, 아무튼 대학원 하면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네. 그 전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예, 정지 선생님. 예. 실습이 필수잖아요. 네네. 그 실습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나요? 실습하고 할 수 있는 곳은 천안에 있고, 서울에 있고, 천안에 두 곳, 대전에는 없었어요. 대전에는 없었고, 경기도는요? 경기도는 아마 많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그럼 경기도. 실습을 직접 나가서 해야 돼요? 현장 실습을? 실습이라는 거는 네. 그 어학원이 있는 예를 들어 제가 했던 곳은 선문대학교라는 곳에서 했는데 선문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하루에 5-6시간씩 수업을 들어요. 한 15주인가 이 정도를 10주인가 아이고, 15주. 많이 듣네. 네. 네, 들어요. 그런데 그 첫날은 뭐 교수님 강의를 이제 쭉 듣고 뭐 교환 짜오세요. 과제 내면 교환 올리고 앞에 나가서 교환 오늘 한 것처럼 제가 한 것처럼 발표하고 또 수업 해오세요 하면 수업 와서 또 발표하고 과제 내세요 하면 과제하고 또 다음 날은 실제 선문대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데 가서 참관 수업이라는 것도 이제 뭐 하루가 들어가요. 그럼 참관 수업을 하러 가면은 실제 강의실에서 수업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5시간 동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보고 이제 실습 보고서 이제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10주인지 15주인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그 3학점 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 한 학기 그렇게 동안? 해서 3학점. 그게 제일 힘들어요. 과제도 매주 있고 쉽지 않고 팀별 수업도 있고 근데 그때 제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실질적이건 하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할 건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토요일반이 또 있어요. 근데 안식일이라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저 편입은 그거 이제 3학점 이제 실습하거든요. 이제 형태는 모르지만 아마 그것도 이제 말할 그대로 3학점 따는 수업이 쭉 진행되면서 뭐 어디가 참관해라 보고서 내라 하면 하고 마지막 이제 자기가 이제 외국인 모아놓고 실습한 거 한번 시연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 누가 하셨지 아까? 한나연 선생님 하셨죠? 한나연 선생님. 네네. 그 직장인 반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밤하고 일요일 밤 그렇게 두 군데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학교로 가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학교도 이제 다 오픈을 시켜놔요. 여기 가서 하셔라. 그러니까 그 이제 실습 그거 마지막에 거의 남거든요. 실습을 이제 하실 때 이 학교 가서 듣겠다고 하면 그 학교 가서 들어도 되는데 이제 직장인 반으로서 그렇게 낮에 못 가실 경우에는 토요일 밤하고 일요일 밤에 그 사이버 그 제공하는 그 건물 자체에서 밤에 이제 오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업 교환 짜는 방법, 그다음에 참관 수업 하는 방법, 그다음에 마지막 실습으로 저희 때는 그때 필리핀 이주 여성을 이제 학생으로 불러다 놓고 저희가 이제 교환 짜서 그 수업을 이제 해서 3학점 받았거든요. 근데 아마 토요일, 일요일 해서 한 3번인가 4번 가서 이제 수업 듣고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실습했었던 것 같아요. 한나연 선생님은 지금 그 대학 편입해서 2년 공부하고 딴 거죠? 아니에요. 저도 사이버가 학점은행제로. 학점은행제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3학기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이 그 사이버 대학은
시험도 이틀에 걸쳐서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12시까지 그러니까 네, 이게 수업 시간 오픈하고 그 시간 안에 들어와서 네, 시험만 그다음에 보면 돼요. 수업도 매주 업로드 시키지만 그게 2, 3주 안에 듣기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그다음에 그때 시험 못 보면 또 추가 시험 보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안식일 때문에 좀 그런 것도 피해갈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 사이버 대학은. 네. 네, 근데 과제랑 시험이 만만치는 않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오늘 여기 마무리할까요? 자, 예, 우리 문일진 선생님도 우리 카톡에 지금 초청이 돼 계시니까 꼭 뭐 오늘 이렇게 온라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카톡으로 질문 올려주시면 또 답해 주시고 또 좋은 자료 있으면 또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감사합니다. 6월 모집에서 7월 달에 또 2기 하는데 그때도 좀 시간 맞으면 좀 도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이 3회기는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주 4회기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보니까 이게 뭐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현재는 이게 자격증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노력을 해야 되죠. 이제 우리가 여기는 자료, 방법 요걸 가르쳐 주고 여기서 모든 걸 다 손에 쥐어 줄 수는 없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영민 목사님 모험에 관련돼서 좋은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한나은 선생님도 자음 그 다음에 우리 안 선생님 이중 모험 그 다음에 고구영 선생님 이중 자음 교환 선생님이라 그러시니 너무 아주 잘 짜서 올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시간인데 그 마지막 시간은 뭐 이제 실습으로 제가 넣어놨는데 그 한 5분 정도로 해서 뭐 단어 하나만 가르친다든지 해서 5분 교환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쭉 한 5분 안에 이렇게 발표하고 마지막에 이제 서로 피드백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문신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책 공유 아무것도 없이 열정으로 지금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목회한다고 생각하고 설교한다고 성경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그냥 컨텐츠만 바꿔갖고 하고 있는데 좋은 피드백 줬어서 감사하고 현재 이제 제가 체크하고 있는 것은 지금 격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일 날 또 수업입니다. 그래서 한 서너 분이 들어와서 이제 참관을 하셨는데 그때도 좀 참관하셔도 되고 이제 마치고 난 뒤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원을 하셔가지고 반을 지금 이제 격주로 하고 있는 것을 매주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원해서 이렇게 한 파트씩 이렇게 맡아준다고 하면 그래서 하면서 또 좀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 다른 이제 질문이나 제안 없으면 오늘 마치도록 할까요?